자, 수업 들어가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에 하셨던 조직이해 능력을 부속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하나 드렸었죠, 그죠? 그거 한번 쭉 해설하고 원래는 오늘 보고서를 한번 꾸며볼까 했는데 자소서 특강이 바로 연결돼가지고 그건 다음 주로 수년합시다, 그죠? 보고서는 다음 주에 쓰는 걸로 하고 5시까지 좀 기다리기가 좀 그런데, 그죠? 바로 있으면 좋은데, 자소서 특강을 또 여기 이후에 다른 인원이 들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예정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건,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 먼저, NCS 조직이해 능력의 기본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기본 문제가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쉽진 않았을 거란 좀 예측이 듭니다. 1번의 경영의 내용과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최근 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까지는 뭐 사실 틀리고 맞고 할 게 없겠죠. 자, 전략적 활동이 더욱 중요하지 관리가 사실 이때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어폐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는 전략적 모습을 어떻게 갖추느냐 에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일단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조직에서 업무가 배정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 자, 업무가 배정되는 방법은 뭐 동일성이나 유사성이나 관련성 등등의 기초적인 특징을 일단 토대로 하는 건 우리가 자, 이렇게 공부했던 바니까 2번 같은 게 그 기준이 되겠죠, 그죠? 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업무를 배정하면 조직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구분해야 돼. 이해되시죠? 가로로 구분하는 건 조직에서는 계층 또는 뭐 계층론에서 위계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세로로 구분한다, 가로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업무를 배정하면은 자, 세로로 구분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방을 만드는 거니까 세로가 기준점이 되는 거 분명할 겁니다. 이번의 답은 3번이고요. 3번 세계화와 국제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 기초 문제입니다. 3번은 뭐 쉽게 3번이라고 답 나오죠. 이 문화 이해는 다른 문화를 자기 문화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적인 상대성을 무시하는 표현이니까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 경영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부분인데 일종의 단계는 여기 나온 것처럼 계획과 실행, 평가의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건 분명하니까 1번은 맞는 말. 2번은 경영 계획 단계에서는 조직의 미래를 설정하는 거 분명하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경영 실행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선정하고 조직 구성원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계획 단계에 수립된 실행 방안에 대해 일단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조직 구성원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3번이 조금 더 적합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조직 내 기존 해결 방법을 검토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말 그대로 기존 해결 방안 중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게 훨씬 더 자, 일단 능률적인 조직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을 설계 단계에서 구축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존의 단계에서는 여러 실패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에 적합한 것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가 더 타당한 답입니다. 자, 6번 다음 중에 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팀은 구성원 간에 서로 기술을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고 2번 팀은 개인적 책임뿐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도 강조한다. 뭐 틀린 말 없죠? 자, 팀은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다는데 그건 아니죠. 팀의 의사결정 여하의 능력에 따라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 라고 해야 돼요. 그죠? 6번에 3번이 적합한 답이고
자, 7번. 다음 중 업무에 대한 틀린 설명을 골라라는 문제입니다. 뭐 너무 쉬운 답이죠? 자, 7번의 답은 일단 3번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직업인들은 자신의 업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어디 직업인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직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고 고쳐야지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업무 수행 계획 수립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나 과정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그게 다른 건 자,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업무 지침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역시 7번과 동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직 내에 있으니까 자, 일단 업무 지침 자체를 스스로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답은 일단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업무 방해 요소의 특징과 극복 방안에 대해 자, 설명을 잘못한 것을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론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런데 4번 같이 업무 스트레스는 없을수록 좋으면 너무 방만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일종의 적정 수준의 관리적 스트레스면 맞는 말이야. 그죠? 업무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죠. 없을수록 좋다는 것도 자, 일단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늘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일종의 뭐겠습니까? 자, 자극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극요법이 되는 표현을 자, 일단 9번에 4번에 이렇게 적합하게 고쳐내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문화 충격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물론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거는 뭐 어차피 문화 이해 능력에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자신이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문화 중심성에 가까운 표현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문제와 거의 흡사한 답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10번에 2번이 답이고요. 자, 11번 보십시다. 다음 비문화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서로 간의 이질적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골라라 하는 부분인데, 언어와 그 다음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두 개로 구별합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언어가 들어가겠죠. 반면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것은 타 문화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 행동 규범을 이해하는 것 등등이 여기에 들어가는 타당한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방식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섞여 들어갔네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뭐 여러 가지 에티켓 매너를 여러분 문제는 없지만 제가 뭐 일단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 국제 매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시면 미국 사람과 인사할 때는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왼손으로 상대방의 왼손을 힘주어 잡았다가 놓아야 한다. 트럼프가 연상되긴 하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미국이냐 상대방의 왼손을 힘주어서 그러니까 왼손으로 상대방의 왼손을 힘주어서 잡았다가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오른손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고쳐야 되고, 러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친밀함의 표시로 포옹을 한다. 맞는 말입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열적이고 뭐 등등의 일단 스킨십을 굉장히 강조한 문화니까. 근데 러시아, 냉대 지역에 있는 러시아도 자, 서로 간의 친밀한 표현으로 포옹을 하는 거 분명합니다. 자, 미국인이나 동부 유럽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 의례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문화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시간적 개념이 엄격한 문화는 앵글로색슨 문화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인이나 동부 유럽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동부 유럽은 시간이 정확성은 슬라브족들답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엄격하게 체크하는 민족은 자, 미국인은 맞는 말인데 동부 유럽은 사실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개의 샘플인데 이게 일련의 뭐냐면 문화, 이 문화에 대한 이해의 에티켓 문제가 종종 나오는 파트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심화 문제 한번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뭐 거의 스마트 그 분석이 거의 대부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래 환경, 자,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전략은 심화 문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회사가 뭐 맥도날드지 뭐죠? 스마트 분석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한번 문제 푸시면, 자, 강점이 이미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약점도 역시 주어져 있고요. 기회, 위협도 외부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점과 약점은 내부적 요인.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은 자, 외부적 요인. 두 가지가 이렇게 조건이 설정됐을 때, 자, 맥도날드 입장에서 전략을 구축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죠. 이런 보편화된 문제는 뭐 일단 여러분이 더 푸실 거라고 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고급화를 통한 소비 계층의 확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고급화는 강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 광고를 통한 인지도. 자, 광고가 취약하다는 게 약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상근 정규직을 강화해서 시장의 확대를 규모 일단 도모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확대의 도모는 기회적 요인이 될 테고 자, 상근 정규직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선 약점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1, 2, 4번의 전략은 이 맥도날드 회사의 전략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아래 환경 분석에 대해서 역시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뭐 코카콜라 문제겠죠. 정말 코카콜라는 요새 위기라고 얘기해요. 그죠? 펩시가 경영 다각화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코카콜라는 그냥 한 우물만 파는 전략 때문에 요새 여러 가지 난처상에 접해 있는 게 경영상의 요새 위기라고 얘기하는 코카콜라의 현황입니다. 자, 스마트 분석 역시 동일한 거죠. 그죠? 자, 강점은 브랜드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음료 회사고 그 규모의 경제 면에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브랜드 파워 면에서도 세계적인 순위에 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 광고력은 뭐 우리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실력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탄산음료라고 얘기했지, 그죠? 건강음료, 그러니까 펩시가 다른 쪽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쪽으로 자, 다각화 전략을 짜고 특히 탄산음료 같이 부정적 이미지 음료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는 코카콜라가 상대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놓고 본다면 음료 소비 성장세가 제3세계 위주로 해서 꽤 시장이 넓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선진국 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겠지만 생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가적으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생산 재료 가격이 뭐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답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은 분명히 자 일단 이 회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입니다. 위협을 본다면 경쟁자 음료를 찾는 변화된 수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 충성도 높은 자 코카콜라의 자 소비자들이 점차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린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산음료 산업은 각 지역마다 지역 콜라가 있을 정도로 그쪽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바로 3번이에요. 그죠? 지역 브랜드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페루나 이런 지역의 유명한 콜라, 인도의 콜라 이런 것들이 지역 콜라예요. 그죠? 자, 이런 자, 일단 주변의 경쟁 상황이 위협적 요인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에 문제를 푸신다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좀 일단 표가 잘 희미하죠, 그죠? 그래도 위에 있는 건, 자, 강점과 약점이, 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천연 재료를 통한, 자,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데 이게 강점이라고 일단 누가 그렇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은 시장 독점을 이용해서 고정 수요 시장을 유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장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유니크한 광고를 통해서 신소비층에 확대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외부적으로, 변화된 일단 소비자는 분명하지만, 기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기회에 포함되는 부분이 4번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약점과 기회를 묶어놓은 게 결국 2번이 적합한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자, 스마트 전략의 동일한 문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 문제 보십시다. 다음 사례를 읽고 임시밥이라고 얘기하는 건 즉석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호피 전략과 연결해서 적절하게 분석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